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 며칠 우리 수강생 분들이 공동 투자했던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수혜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토지 경매에 대해 마지막 명도 작업을 위해 그리고 여러 건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경매 컨설팅을 하느라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서요. 혹시 제 영상을 기다리신 분이 계신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데 어제까지 몇 건의 경매 컨설팅 문의를 하시는 분들과 통화하다 보면 자격이 없는 경매 회사라는 데다가 경매 컨설팅을 의뢰해서 사기 당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그런 분들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 관심이 생긴 경매 물건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려 볼 경매 물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강생들이 세 분이 공동으로 약 1년 전에 투자한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매각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었고요. 사건 번호는 2020 타경의 12126입니다. 12126이었습니다. 매각기일은 2021년 작년 9월 7일이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좌항리 23입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용도는 대지입니다. 귀하디 귀한 대지요. 토지의 면적은 766.17평입니다. 감정가를 보면은요, 7억 3,30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매각법원의 착오로 최초 최저 매각가가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정가는 6억 1,849만 6,800원입니다. 편의상 6억 2천만 원 정도로 보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6억 1,849만 6,800원이 감정가나 다름없는데요. 그때 평당의 가격은 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감정가는 80만 7천 원 수준입니다. 80만 7천 원 수준이요. 이때 저희 수강생들이 입찰을 하여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본 물건이 2021년 5월 12일 날 5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애초에 매각 기일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7일 날 매각이 되는데요. 그때 저희 수강생이 경쟁률 7대1로 10억 4,912만 원에 즉 감정가 대비 143%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그때 차순위하고는 1억 넘게 차이가 나고 있죠. 차순위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가 나고요. 대금 지급 기한이 11월 5일까지였는데 하루 전날인 11월 4일 날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권리 분석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면은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근저당권, 지상권, 소유권, 근저당,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입니다. 여러분, 소멸 기준이 뭐죠? 이때 이 근저당권이죠. 2015년 12월 3일자 근저당권입니다. 후순위로서 인수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특별한 권리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금 납부로 인해서 전부 말소, 신경 쓸 게 전혀 없어집니다. 토지에 대한 경매인데 임차인들의 권리 분석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자, 평당 80만 7천 원일 때 평당 137만 원 정도를 주고 샀습니다. 보통 초보분들이 이런 정도 내용을 보면은요, 아니 100%보다 높게 살려면 뭐하러 경매를 통해서 매수하냐, 경매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산 이유는요, 평당 137만 원에 그 해당 지역의 일반 매매 물건을 일반 매매로 나온 대지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투자를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지역의 유사물건의 시세를 확인하고 사는 거라 그 해당 시세에 따라서 비싸게 혹은 싸게 샀냐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 매각기일은 2021년 9월인데요. 감정평가는 이보다도 1년 정도 앞선 시점 2020년 8월에 감정이 돼서 보다 저렴하게 평당 80만 원 수준일 때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혜를 예상한 수강생 한 분이 이 사건을 제게 투자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고 해결이 가능할지 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물어왔습니다. 살펴보니 5억 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며 유치권을 신고한 건물 3동과 또 다른 주택을 올리기 위한 바닥에 구축물 6개가 있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인접 주민이 일부 토지를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잡아도 먹고 뭐 계란도 얻으려는지 수십 마리의 닭을 키우느라 닭장을 설치해 두었고 아끼면서 오래 타려고 설치한 것 같은 주차장과 창고로 이용 중인 비닐하우스도 철거해 달라고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토지만 매각 대상인데 그 위에 규모가 제법 큰 다른 사람의 소유의 짓담한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엔 유치권이라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비닐하우스와 닭장은 뭐 일단 우선순위가 아니지만요. 낙찰을 받으면 장차 좋기 최소 200만 원 훌쩍 넘겨받을 것 같아서 현재 최저가인 평당 80만 원 정도의 수준은 굉장히 매력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가능성에 대해서 구상 또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대처법은 낙찰받게 되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될 즈음 집을 짓던 공장을 짓던 인근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상당히 유입될 것이라 토지 매도는 유리하게 될 것이고 단기 투자용이라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짓담한 건물과 구축물 등 지상물이 있는 경매 물건이라 대출 가능액의 한계와 또 보유 기간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하고 그 부담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지상물 소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와 연합하여 실력 행사를 하면 어찌 대응할지 사실 이런 구상을 충분히 한다고 해도 변수가 얼마든지 있기에 어떻게든 토지 소유자가 된다면 소위 왕좌에 앉는 것이라 상대가 지상 건축물 등으로 갑질을 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응징에는 자신이 있어서 수강생 분들께 구체 방법을 설명드렸고 그에 수긍한 수강생 분들은 그렇게 7대1의 경쟁을 뚫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수강생 한 분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요. 뭔가 하고 보니 재미있는 영상이더군요. 유명 유튜버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굿프렌땡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입찰을 하셨다가 아쉽게 떨어지셨는지 떨어진 소유를 밝히는 영상이었는데요. 기업으로는 이런 물건을 어느 초짜가 받은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고 소송이네 분쟁이네 하면서 고생 하다 보면 이런 물건 다신 얼씬도 안 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 태풍바땡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신 거겠죠. 뭐 아쉬움도 살짝 있으셨겠고 그분이 이 분야에서 자타가 공이라는 고수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빠뜨린 사실이나 정황이 있나 순간 겁도 났습니다만 2021년 11월에 대금을 납부한 후 최근 2022년 11월 1일에 그러니까 이번 달이네요. 소제기했던 소송에서 마지막으로 승소하고 상대가 항소도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또 대부분 협의로 건물과 구축물 등 지상물 일체의 소유권을 상대가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판 기일이 늦어진 것도 있지만 취득하고 1년여 시간 동안 이전 소유자들의 건축 및 개발 행위 권리를 승계하는 절차도 모두 밟아 사업용 토지로 만들고 이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서 땅 잘 팔아주는 숨은 고수를 찾아서 상의해 보니까 평당 250만 원 정도에는 충분히 팔아볼 수 있어 보이더군요. 그러니까 10억 5천만 원 정도에 매수해서 19억 1,500만 원 정도에 팔려는 것인데요. 세금을 차치하면 10억이 19억이 되려는데 1년 정도 살짝 넘어가는 중인 것입니다. 세금을 차치하고요. 뭐 그래야지 더 감동스럽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땅은 시간이 더 지날수록 그 가격이 크게 상승할 여지가 충분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소식 때문이죠. 그런데 팔려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요즘 주택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추세라 이제는 빌딩이나 근린주택, 근린 상가 등을 아주 저렴하게 매수해서 리모델링 경험을 쌓고 싶다는 수강생분들의 결정에 적극 협력해 주기로 한 터라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경매 물건 위에 지상물 소유자나 유치권자 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긴 하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 수강생의 문의를 받고 제가 검토해 보니까 토지만 매각 대상이라 건물에 붙어 있는 5억의 유치권 신고는 뭐 신경 쓸 일이 전혀 아니었고요. 뭐 뒷담한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서 철거를 청구하거나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공짜로 남의 땅을 점유하게 될 테니 지료를 청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지료 청구를 승소하면 단독주택 용지는 통상 연 4% 수준인데요. 나중에 이 건물의 소유자들이 지료를 주겠다, 주면서 공사를 제기해서 건물을 전부 분양하겠노라라고 하더군요. 뭐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 공사하던 말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터잡아서 공사를 편하게 또 예쁘게 완공하게 평온히 두지도 않겠지만, 고집스레 준공을 한다 해도 내가 다 뺏어 먹을 수도 있으니 그걸 잘 계산하라고 또 충고도 했었습니다.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하려 할 때 맞춰서 등기에 흠집을 만들어서 분양이나 임대를 못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해버린다면 누가 입찰을 하겠습니까? 경매 신청을 해버린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지상물을 누가 입찰하겠습니까? 그럼 똥값으로 떨어질 때 낙찰받아 버리면 되니까요. 여러분 참 잔혹하죠. 제가 좀 승부욕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본성이 그런 건지 저를 믿고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을 깜빡이는 수강생을 위해서인지 항상 명도를 하고 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한없이 맹공을 퍼붓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승복하면 어느 정도 양보도 하니까 저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권 신고야 뭐 5억짜리 공사채권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점유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치권은 껍데기라서 그건 무시해도 되는데 말이죠. 게다가 이 유치권자는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자마자 매각 허가 확정 시점에 법원에 유치권을 철회한다는 신고를 했더군요. 낙찰받은 후에 이 유치권자로부터 제게 연락이 몇 차례 왔었는데요. 저랑 몇 번 통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형사 고발까지 감행할 놈인 것 같은 사악한 기분이 느껴졌는지 유치권 철회 신고를 한 것 같더군요. 뭐 여튼 이 사건은 유치권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토지와는 상관없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가 나에게 무슨 용무로 전화를 해왔을까? 그 이유는 건물이 철거될 경우 본인이 공사비를 하나도 받기 어렵게 된다고 보고 건물 소유자 등과 함께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죠. 이에 저는 일부의 토지 위에, 전체 766평 중에서 일부의 토지 위에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일부의 건축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려했는데요. 그 사실을 세세하게 알리 없는 상대방은 본인의 강점을 모른 채 마치 엔진이 고장나 표류하는 신세가 된 배처럼 저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게 된 것이죠. 처음엔 저와 말이 안 통하자 우리 수강생 한 분에 접근하여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근거 없는 사기꾼이다, 저를 말이죠, 괘씸하게 이간질을 하더군요. 순간 무슨 사기꾼이라 된 것처럼 기분이 굉장히 나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 기회에 형사 고소를 통해서 기선을 잡으려 했는데 나중에 정중히 사과하길래 그냥 넘겼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정의롭게 사는데 말이죠, 제가. 자, 한편 유치권자 외에 건물 소유자들은 추후 건물 철거소에서 승소한 뒤 건물 등의 철거 비용과 철거될 때까지 지료를 모두 청구하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시켜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하는 재산관계 명시까지 하게 한 후 개인 재산까지 전부 압류, 그 다음에 경매 신청까지 무조건 달릴 것이다라고 상대방에게 제가 우리의 계획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꼈는지 법원에 소 제기를 하니까 소장이 송달이 된 후 얼마 안 가서 상대방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당당하게 지료를 주면서 공사를 재개해서 분양까지 완료하고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겠다던 건물 소유자들은 건물 철거 소송과 함께 손발을 묶는 용으로 공사중지 가처분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이건 뭐 손쓸 겨를도 없이 얻어맞는 기분을 들게 한 거죠. 그래서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입찰하기 전에 임장 조사 시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나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이미 상대방은 처음에 제게 으름장을 부린 것처럼 공사를 재개할 미천이 바닥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대응도 못하고 게다가 대응할 어떠한 권리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상대방은 저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고 소정의 합의금이라도 아쉬워하며 읍수하는 통에 우리 착한 수강생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정도는 줄 수 있다. 아니 결국은 이 정도는 주고 싶다들 하셔서 제가 오히려 마지못해 그 뜻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아주 소액으로 협의 약정해서 토지 위와 아래에 건축 및 개발 행위자 변경을 위한 수허가자 양수까지 모두 마친 후에 소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인근 주민이 설치해 놓은 비닐하우스와 닭사육장, 개사조, 닭사육장 등을 모두 철거하고 월 36만 원 정도의 지료까지 부담하라는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순순히 협조해 준다면 인간적으로 그간에 쌓인 일체 지료는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슬슬 화가 나게 하고 있는데요. 가지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될지는 두고 볼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대금 납부 후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나 해당 지역의 베테랑 땅 팔기 선수님을 섭외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잡해만 보였던 사건이 내용을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굿프렌땡의 태풍 선생님께서는 초보들이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이셨겠지만 사실 이처럼 쉽게 끝날 만한 사건이었던 거죠. 사실 비닐하우스 주차장과 닭사육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아저씨 외에는 건물 소유자들과 유치권자에게 항복을 받을 때까지는 법원에 대금 납부를 하고 약 3, 4개월 정도 즈음이었으니 말이죠. 감사합니다.